안녕하세요. 일반인 부동산 금융 톡톡입니다. 아파트 매도 방법 완벽 정리. 이번화는 본격적으로 집 매도 매수 방법에 대하여 일반인의 시선으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. 첫 번째 편은 아파트 매도 방법 완벽 정리야. 저번 영상에서 언급한 것 같이 2025년 10.15 이후 서울 등 경기도 12곳 은 투기과 열지구,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어. 여기서는 규제지역과 수도권에 대한 매도 방법 등을 구분해서 알아볼 거야. 아파트 매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금 부분이야. 처음에 집을 매수했을 때 거주요건 등 다른 약정이 있었던 건 아닌지 세무사 또는 법무사, 부동산에 꼼꼼히 체크해야 해. 양도소득세, 부동산 비용 등등. 또 아파트 매수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에 거주요건 특약이 있었는지, 또는 아파트 매도하고 새롭게 매수할 계획이라면 추가생활자금 대출을 받았는지, 그 대출에 아파트 추가 매수금지 특약이 있는지도 꼭 은행에 확인해봐야 해. 집을 부동산에 내놓기 전에 일단 시장조사를 해야겠지. 가까운 공인중개소를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먼저 네이버 부동산 쪽으로 매물 나와있는 상황을 수시로 점검이 필요해. 공통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자금운용 계획일 거야. 그 시세를 점검하고 우리 집 층수 수리 여부 등등을 따져봐야 해. 솔직히 살다 보면 집이 지저분해지고 고장나는 게 있을 수 있어. 이때 잘 판단해야 해. 수리하고서 제값을 받을 것이냐, 그 상태로 매매가에서 까기느냐. 내 생각엔 수리를 어느 정도 해놓고 매도인 입장에서 부족함 없이 딜해보는 걸 추천해. 급하게 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하나 꼼꼼히 천천히 쓸만하게 수리해놓는 게 유리하다는 소리지. 솔직히 우리 집이 제일 비싸 보이고 많이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겠지. 그렇지만 녹록지가 않아. 그 많은 집에서 또는 매수인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게 중요하지. 물론 집값이 올라가고 매수인이 더 많고 공급이 적은 매도인 우세시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계약을 더 유리하게 끌어낼 수가 있어. 그러나 집을 구하기 힘든 매수인 우세시장에서 내 집이 선택을 받으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해. 매수인 우세시장에서는 매도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새로 사는 집에서 좀 더 유리하게 조건으로 집을 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일단 이 정도 정리가 됐으면 부동산을 몇 군데 가보는 거야. 부동산에 들어가면 일단 사장님들, 실장님들이 포스가 있어서 위축이 될 거야. 하지만 절대 위축될 필요 없고 충분히 얘기 들어보고 내 얘기 하다 보면 믿을만한 부동산인지 느낌이 올 거야. 주의할 점은 어느 부동산은 전속계약을 하자는 부동산이 있어 그런 건 사양해야 해. 전속계약은 오직 그 부동산이랑만 거래를 하자는 계약이거든. 아무리 믿을만해도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앞에 설명한 대로 내 집 깨끗하게 수리 잘하고 정리 잘 해놓고 가격 잘 맞으면 특별한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다음에야 집은 반드시 팔리게 되어 왔거든. 이렇게 했는데도 매도가 안 되는 집은 가격이 안 맞거나 집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별 매력이 못 느끼는 거겠지.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집을 파는 사람의 반대 입장에서 집을 보는데 그 집이 어둡고 냄새나고 정리 안 되어 있고 고장나 있으면 그 집은 일단 패스하고 들러리가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. 자,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서 가격을 흥정하고 기다리면 되는데, 일단 부동산에서 물건을 접수하면 여러 광고 매체로 광고를 하지. 그러면 매수자는 그 광고를 보고 1. 다른 부동산에서 손님을 모셔오시도 하고 2. 손님이 직접 광고를 보고 부동산에 연락을 취해서 오기도 하고 3. 걸어가다가 직접 부동산에 들어와서 매물을 찾기도 하지. 그럴 때 부동산에서는 몇 가지 매물을 준비해서 손님한테 보여주지. 근데 부동산에서도 팔릴 집, 좀 오래 걸리겠다고 판단되는 집, 즉 들러리 집, 분류를 해놓고 집을 보여준다는 거지. 좀 오래 걸리겠다고 판단되는 집은 저렇게 들러리 쓰다가 결국 가격에서 손해를 보는 거야. 슬픈 현실이지. 우리 집이 매력적이고 팔릴 집이 될지는 부동산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나의 노력도 많은 부분이 필요한 거야. 부동산이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받는다는 생각은 솔직히 너무 터무니없는 말인 건 인정해야 해. 부동산들도 경쟁이 엄청 심하거든. 내가 잘못 브리핑하면 다른 부동산이 다시 손님 모셔가는 거야. 참 쉽지 않지.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일단 2개 정도 부동산에 의뢰를 해. 근데 시간이 촉박할 때는 눈에 잘 띄는 부동산에 전부 의뢰를 해야 해. 부동산에서도 일명 앙타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의뢰받은 매물을 본인의 손님을 맞추어서 계약하면 양쪽으로 수수료 받는걸?
제일 좋아라 하거든. 이건 노력의 대가니까 한 개도 아까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. 법정 요율을 받는 거니까. 부동산 수수료는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. 계약 후 참고하면 될 것 같아. 나중에 애교로 좀 깎아달라고 협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기분 좋은 거래엔 부동산도 안 깎아주는 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. 과하지 않은 선에서는. 자, 일단 집을 내놓고 그 기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집을 수리 정리하고 기다려. 그러면 부동산에서 이제 실장님들한테 전화가 올 거야. 약속을 정하고 언제 몇 시쯤 집을 보러 온다고. 그러면 시간 스케줄 맞추어서 집을 보여주면 돼. 한 번에 안 돼도 실망할 필요 없어. 많이 보여줄수록 계약 확률이 높아지거든. 특히 주말이나 평일 밤에 집을 보러 오는 횟수가 많아지면 곧 계약이 되겠구나 생각하면 될 거야. 주의할 점. 1. 내 집이 매도되기 전 절대 이사갈 집 계약하지 말것, 시세만 파악하고 있을 것. 2. 반려동물이 있으면 되도록 집 보러 올 때는 흔적을 지울 것. 난 3개월 동안 다른데 맡겼어. 흑유. 이제 손님이 관심을 보이면 부동산에서 흥정을 할 거야. 이때 절대 많은 욕심은 부리면 안 돼. 1. 너무 터무니없게 가격 후려칠 때. 절대 쫄지 말고 걸러 앞에 언급한 대로 하면 집은 무조건 매도될 거야. 장담해. 2. 가격 조율이 오면 그 가격을 다 깎아주지 말고 그셋이 가격의 3분의 2에서 절반 정도에서 협의해 볼 것. 여기까지 조율이 됐으면 이사 날짜를 조율을 해야 해. 1. 일단 23달로 하되 계약서를 새로 매수하는 집 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특약을 맺어야 해. 그러나 어찌 됐건 간에 협의가 안 되면 마지막 기산일이 최종 날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해. 2. 잔금을 치르고 바로 입주할 건지 물어봐야 해. 왜냐하면 내가 새로 들어가는 집에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면 그 기간 있을 곳이 없으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비용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조금 더 살 수 있는지도 협의해보는 것도 좋을 듯해.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부동산에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할 거야. 문자 내용 잘 확인하고 입금 받으면 일단 가계약은 끝. 하지만 절대 마음을 놓아선 안 돼. 가까운 날짜를 정해서 이제 본계약을 해야 하니까. 부동산에서 본계약 날짜를 정해주면 부동산으로 인감도장,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서 본인 확인을 해주고 계약을 진행하면 돼. 규제지역 계약 시 주의할 점은 1. 서울 등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데 일정 기간 시간이 소요돼.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약정이나 허가를 조건으로 한 매매예약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지.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거든. 2. 7일 14일이 지나면 허가가 나올 거야. 그러면 이제 본계약을 진행하면 돼.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허가 후 4개월 이내 잔금 지급 및 등기 완료가 필요해. 미완료 시 허가 효력이 상실되거든. 이건 부동산에서 설명해 줄 거야. 잔금일 2달에서 3달 사이로 정하는 게 안전해. 자, 이제 허가 승인 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수령하면 돼. 이후에도 매수자는 몇 번씩 가구나 인테리어 할 계획 때문에 업자들이랑 몇 번 방문을 할 거야. 계속 집 상태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해줘야 해.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지. 그리고 매수자랑 대화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꼭 부동산을 통해서 대화하길 권할게. 조용히 잘 처리될 일을 직접 대화하다 보면 분쟁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지. 자, 여기까지 집 파는 방법에 대해서 일반인 시선으로 알아봤어. 혹시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줘. 다음 편에는 집 매수하는 방법, 금융 등에 대하여 알아볼게. 끝까지 시청해줘서 고마워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